네, 러닝 주간 이슈 코너. 첫 번째 소식은요, 나이키의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활에 대한 그런 소식입니다. 최근에 나이키가 굉장히 주식이 뭔지 이제 하락을 한번 했죠.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도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의 CEO는 약간 마케팅이나 영업 이런 것들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로 러닝을 하시는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그 나이키에서 그런 그 신발을 만들곤 했던 그런 분을, 진짜 완전 스포츠맨입니다. 그 나이키에서 근무도 한 30년 하셨나? 엄청 오랫동안 하셨고 엄청난 그 운동 매니아, 그분을 CEO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경된 CEO가 이제 실적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조금 오르긴 합니다. 살짝 오르긴 하는데 다시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CEO가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성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면 오히려 더 많이 폭락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CEO가 실적 개선을 예고했는데 실제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회계연도 4분기입니다. 그 미국은 회계연도가 그 지금 끝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마치 그 대학교 같은 경우도 가을에 시작하나?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회계연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2024년도 회계연도 4분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적 발표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그 좋은,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괜찮은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두 자릿수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높은 한 자릿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한 8% 정도에서 9%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기존에 떨어지고 있었는데 성장률을 이번에 좀 기록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키가 실적이 좋아진 게 왜 그럴까? 물론 기존에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던 호카라든지 온러닝이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호카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발전이 없다. 기존에 비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붐이라는 건 어쨌든 유행은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호카나 이런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이 기존에 가졌던 그런 막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이제는 서서히 많이 죽어서 뭐 기존의 브랜드랑 뭐 비슷하네라는 생각 하다 보니까 다시 그런 효과들이 다른 브랜드로 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이키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자, 나이키에서는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발매했던 보메로, 네, 18번째 버전 보메로 18 이 부분,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메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안 됐는데 현재 미국에서 이게 약 한 1억 달러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해요. 기존에는 물론 보메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기존의 보메로는 굉장히 약간 아싸 느낌의 그런 이제 나이키 안에서도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굉장히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지금 나이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브랜드의 약간 그 새로운 CEO가 지금 내부의 제품에 뭐라 그래, 제품군 이런 것들 좀 손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조금 영향을 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이키 제품의 판매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브랜드보다 오히려 많이 팔리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장별 판매 순위 1위를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봤을 때 일단 그 나이키 자체에서 밝힌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증권관 이런 데서도 분석을 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나이키가 신경 쓰고 있는 건 러닝화의 라인업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뭔가 집중해야 될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인피니티, 인빈서블, 여러분 혹시 지금 또 인피니티랑 인빈서블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저도 지금 맨날 헷갈리거든요. 뭐가 소프트한 거였지? 맨날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제품군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성이 좀 모호하고 혼동하기 쉬운 모델들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페가수스, 그 다음에 페가수스 시리즈, 그리고 스트럭처 시리즈, 보메로 시리즈, 요렇게 3개 정도로 핵심 프랜차이즈 라인업을 좀 간소화했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트 군 제품 위쪽에 있는 뭐 베이퍼라든지 알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분의 제품에서요.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페가수스는 약간 그 탄성이 있는 그런 러닝화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성이 있는 그런 리액션이 있는 그런 러닝화 군.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지지력이 있는 그런 러닝화. 보메로 같은 경우에는 쿠셔닝이 좀 충분한 러닝화.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요. 그 안에서 다시 등급을 한 2단계, 3단계 정도로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2단계, 3단계 나눴다는 게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에디션이 나올 때가 그런 어떤 특수한 게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3가지로 압축을 시키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 매장 직원이 고객들에게 신발에 대해서 러닝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뭔가 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설명도 좀 더 잘하게 됐대요. 기존에는 러닝화를 판매하시는 직원들조차도 이 나이키 러닝화의 어떤 서로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에 대해서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판매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굉장히 압축을 시키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2번째는요. 신제품 나온 게 지금 성과가 혹은 평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보메로 같은 경우에도요. 리액트하고 뭐 줌하고 그러니까 리액트 X 폼인가 줌 X 폼 2가지를 결합한 형태로 뭔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품이 잘 나왔어요. 보메로 국내에서 신어 보신 분들도 지금 평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 소비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페가수스 시리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 페가수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기술적인 뭔가를 플러스하면서 그런 디자인이 좀 다르고 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보강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해요. 크게 카테고리는 3개인데 그 안에서 약간 변형된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신제품 나온 것들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있는데요. 3번째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조금 만족을 하고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과거의 나이키는 최상급 러닝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슈퍼슈즈라고 부릅니다. 슈퍼슈즈. 우리에서는 그냥 그 제일 비싼 러닝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퍼플라이라든지 알파플라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이제 최상급 레이싱화 슈퍼슈즈를 통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뭔가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래쪽에 있는 라인들은 도대체 신발이 도대체 뭐가 뭔가 싶을 정도로 뭔가 번잡스럽고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이랬거든요. 광고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제품에 뭔가 신경도 안 쓰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발전이 별로 없어 딱히. 왠지 뭐 사고를 우려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지금 슈퍼슈즈 제품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러닝 그 주간 러닝 이슈 코너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다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초급자나 진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러닝화에 신경 쓰는 브랜드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신 분 계실 텐데 지금 나이키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나이키가 어디 집중하고 있냐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운동하는 일반적인 러너, 그 다음에 그냥 피트니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통 미국에서는 레크레이션 러너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을 공략하는 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동안 이 비싼 신발만 경쟁적으로 내놓으니까 저렴하고 초보자들을 위한 엔트리 러닝화는
가격도 올라가는데 덩달아서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제품의 품질은 완전 진짜 하나도 뭐 좋아진 게 없어요. 그냥 디자인만 살짝 바뀌고 매번 똑같은 것만 나왔거든요. 근데 나이키가 이번에 다 더 이상 위쪽에서 이렇게 박 터지게 싸워봐야 의미가 없다. 물론 자기들도 계속 알파 플라이 개선하고 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아래쪽을 노려야 된다라고 전환을 해서 우리 러너들에게는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게 뭔가 제품이 이제는 엔트리 러닝과도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나이키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재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주식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이키 주식을 사두시라고 하기는 조금 네, 주식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둬야 되나? 사둬야 되나? 지금 나이키가 CEO 바뀌고 나서 확실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나이키 주식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네요. 오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우리 러너들에게. 네,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러너들에게 좋은 거니까 나이키의 변화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